안녕하세요. 시험영어 고득점을 위한 어휘심 학습 10번째 순서는요. affect 대 effect입니다. 여러분들 명사 자리 affect를 영향으로 혹시 해석하시나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일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동사 affect와 명사 effect 정리할게요. 동사 effect는 주어가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다죠. 그래서 예문을 보니까 흡연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명사 이펙트. 명사 이펙트는 전치사 운을 동반하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something 목적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석하고요. 아래 예문을 보시면 동사 have의 과거 시제 had와 형용사 effect on 명사 목적어 이런 스트럭처로 쓰였죠. 일단 이 패턴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 예문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effect 명사는요. 셀 수 있어요. countable noun이라서 부정관사 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effects 하고 복수로 쓰든가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어가 없이 나왔을 때 틀렸다는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effect 뒤에는 전치사 on이 동반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전치사 on 자리에 빈칸이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 effect를 보고 on을 답으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오른쪽의 표를 볼게요. 명사 effect는 우리가 effect 영향 이렇게만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해석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영향은 ill effect 이런 표현이 수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일은 아픈이라고 외우셨죠? 그래서 아픈 영향 이러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악영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또 수능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모든 영어 시험에 스페셜 이펙트가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특수한 영향 아니고 특수 효과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그리고 cause and effect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원인이 앞에 나왔으니까 뒤에는 영향이 아니라 결과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effect 명사는 영향, 효과, 결과 이런 세 가지 해석이 맥락에 따라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험영어 빈출구조 단숨에 해석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늘색 띠를 보실까요? The effect of A on B 라고 하는 스트럭처가 정말 독해 지문이나 선택지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따라서 한 번만 잘 공부해 두시면 유용하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바로 예문으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The effect of A on B 스트럭처가 나왔죠. 살을 붙여서 해석해 볼까요? Sleep deprivation은 수면 부족이죠. Cognitive performance는 인지 능력이고요. 따라서 수면 부족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문으로 또 한번 연습해 볼게요. The effect of A on B. 자, A 자리에 소셜미디어가 나왔고 B 자리에 셀프스팀이 나왔죠.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그냥 SNS라고 말하는 건데 원어민들은 SNS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아요. 대부분 소셜미디어라고 하죠. 셀프스팀은 자존감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소셜미디어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을 배울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명사 어펙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명사 어펙트는 영향이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정서라는 뜻이죠. 예문으로 확인해 볼까요? 우울증은 사람의 정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어펙트를 영향으로 해석하면 이해하기 많이 불편하겠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임상심리학에서 정서는 환자의 감정 기능의 하나의 지표로서 평가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명사 어펙트, 영향이 아니라 정서다 라고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동사 이펙트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동사 이펙트는 영향을 미치다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초래하다이고요. 두 번째로 실현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문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그 정책 변화는 대기의 질의 상당한 개선을 초래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여기서 effected 과거 시제의 동사를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해도 의미가 크게 틀린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affect 동사와 effect 동사는 같이 어울리는 목적어가 큰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두 동사를 혼동해서 막 쓰게 되면 원어민의 관점으로는 명백하게 틀린 문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뒤에서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예문을 볼까요? 그 새로운 협정은 조직의 완전한 재편을 실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혼동되기 쉬운 명사 두 개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affection과 affectation이에요. 자, affection은 애정이라고 이미 외우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전치사는 for가 동반되죠. 그래서 affection for somebody, 그러면 somebody에 대한 애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아래의 예문을 해석해 볼까요? 그녀는 남동생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보였다. 반면에 affection보다 좀 길죠. 자, 이 affectation은 affect 동사에서 파생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affect 동사는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다 뿐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ffect 동사 뒤에 감정이나 생각이 나오면 감정, 생각을 거짓으로 꾸미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동사의 의미에서 파생된 명사가 affectation이에요. 따라서 이 명사는 가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문을 보면 그의 공손한 말투는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식에 불과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네요. 뒤에 있는 impress라고 하는 동사는 somebody 목적어에게 잘 보이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선택지를 보니까 좀 답답하죠?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4개나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A번의 affection은 애정이죠. B번의 affect는 정서죠. 여기서 영향을 미치다 라고 동사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빈칸 앞을 보시면 flash이 나왔잖아요. 부정관사어와 형용사 flash이 나왔어요. 따라서 빈칸 자리는 명백한 명사 자리죠. affect를 명사로 생각하고 정서라고 해석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C번의 affectation은 가식이죠. D번의 effect는 세 가지로 해석됐었죠. 영향, 효과, 결과.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한번 내용을 봐야죠. 주어진 문장에서 중요한 표현 2개만 먼저 확인해 볼게요. 플랫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고 있죠? 우리는 플랫을 처음 외울 때 플랫 납작한 이렇게 외우죠. 그런데 플랫이 물리적인 의미인 납작한이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유적인 의미로요. 무덤덤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신 분들이 이 문제의 정답을 아주 수월하게 고르실 수 있어요. A flat effect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거든요. 이걸 콜로케이션이라고 하죠. 같이 붙여서 쓰는 관용적인 표현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사실 affect입니다. 두 번째 줄에 despite 전치사 뒤에 reporting 하고 여기서는 동명사로 나왔는데 동사를 기준으로 report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report는 우리가 보통 신고하다, 보도하다, 보고하다 이렇게 외우고 있죠.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에 전하다, 알리다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부터도
실험 내용에 대한 지문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피실험자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그 실험 대상자가 어떠어떠하다고 전했다, 알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을 자꾸만 신고했다라고 해석해야 되나? 보고했다라고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리포트 동사가 전하다, 알리다 라는 뜻도 있다는 거 해석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내용을 볼게요. 이 환자는 강렬한 내적 감정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인터뷰 중에는 무덤덤한 정서를 보였다. 그래서 정서라는 의미의 affect가 답이네요. 자, 이제 이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빈칸 앞을 보니까 be expected to가 나왔어요. be expected to의 to는 투부정사의 to죠. 따라서 뒤에는 원형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선택지에서 두 개를 뺄 수 있죠. 명사, 명백한 명사인 C와 D는 빼야 되겠죠. 자, C는 무슨 뜻이었죠? affection, 애정이었죠. affectation은 가식이었고요. 하는 김에 A, B도 뜻을 확인해 볼까요? A의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도 되고 또 명사로는 정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동사니까 영향을 미치다라고 해석해야 되겠고요. effect를 그냥 명사, 영향, 결과, 효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동사로는 초래하다, 실현시키다 라는 뜻이 있었죠. 자, 이제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내용을 볼 텐데요. 우선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표현 하나만 짚어볼게요. Employee Compensation Structures, 이게 뭐냐면요. 직원 보수 체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보통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compensation, 보상, compensation, 보상 그냥 맥락 없이 외우다 보면 자꾸만 피해 보상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물론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맥락에서 compensation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이 새로운 정책은 직원 보수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빈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제 빈칸할 것으로 예상된다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에서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답을 어떻게 고르지? 이렇게 난감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정말 이런 문제는 좀 어렵죠. 이제 affect 동사와 effect 동사가 어떤 다른 목적어들을 취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 affect는 대상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표현이고요. 동사 effect는 변화를 만들어내다라는 의미의 초래하다, 실현하다예요. 지금 빈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어로 변화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affect라고 하는 동사는 변화를 목적어로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원어민의 사고로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 affect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특정 대상이 정확하게 목적어로 나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구체적으로 몇 개만 나열해 봤어요. 대기의 질, 이런 구체성이 있는 대상, 내지는 건강, 성과, 기분, 행동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다. affect 동사가 어울려요. 반면에 effect는 초래하다 내지는 실현시키다죠. 그래서 변화 개념의 목적어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change도 가능하고요. improvement, 개선, 감소, 변화, 변형, 변형 개념의 모든 유의어들이 다 effect 동사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affect 동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두 번째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초래하다 라고 하는 동사 effect는 주로 변화와 관련되는 명사 목적어와 잘 어울린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혼동되지 않고 기억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문제네요. 빈칸 앞에는 부정관사 on이 나왔어요. 명백한 명사 자리죠? 선택지 명사들의 의미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A번의 affection은 애정이었고 B번의 명사 affect는 정서였죠. C번의 affectation은 가식이었고요. effect는 영향, 효과, 결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명사였죠. 자, 그럼 내용을 해석해 볼게요. 그의 지나치게 공식적인 언어의 끊임없는 사용은 진정한 예의라기보다는 무엇으로 비춰졌다. 이런 의미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rather than을 단서로 잡아서 앞뒤 내용을 대조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rather than 뒤에 있는 genuine politeness와 반대되는 개념을 빈칸에 답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티커로 가려놓은 표를 볼게요. 우선 먼저 아까 문제에서 봤던 was seen as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주어 CASP 이렇게 나오면 A를 B로 보다 라는 표현이죠.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 A가 주어 자리로 나가고 be seen as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A가 B로 비춰지다. 해석은 이렇게 하고요. 문제풀이에 힌트가 되는 rather than을 보죠. rather than은 앞뒤에 반대 개념이 주로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reason rather than emotion 이거 그대로 수능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습을 좀 덜한 학생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해석했었냐면요. 감정이라기보단 이유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이 학생한테 제가 막 놀렸어요. 예습에 영혼을 담지 않았다고요. 물론 reason이 이유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다른 뜻이 있었죠? 이성이라는 뜻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성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rather than 때문이죠. 감정과 대조적인 개념은 이유가 아니라 이성이죠. 그래서 감정보단 이성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rather than 뒤에 있는 진정한 예의 바름과 반대되는 개념이 선택지에서 뭘까요? C번의 가식이겠죠. 그래서 affectation을 답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른 때보다 내용이 좀 많아서 집중하기 좀 힘드셨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